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 한 편 살펴봅시다. 현진건님의 B사감과 러브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C학교 교원이자 사감인 B 여사에 대한 소개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참 끔찍한 인물 소개예요. 딱장대, 독신주의자, 찰진 야속꾼이라고 소개되는데요. 딱장대라 함은 성격이 아주 까칠하다는 뜻이겠고요. 독신주의자라 함은 당시에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찰진 야속꾼, 즉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좀 과격한 신자들을 볼 때 느끼는 그 거부감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외모입니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데요. 요즘은 30대 후반이면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진짜 노처녀 중에 노처녀였죠. 결혼하기 어려운 나이죠. 피부는 주근깨 투성이에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떠서 곰팡이가 쓴 굴비 같다고 해요. 현진건 님이 정말 짓궂다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 작가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마에는 주름이 많고요. 또 좀 벗어져 있어요. 머리숱이 적어서 엉성하게 빗어 넘겨서 뒤통수에 염소똥만한 머리뭉치가 붙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늙어가는 흔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돋보기 안경을 쓰셨죠. 그런 외모에 매서운 눈으로 기숙생들을 노려봐요. 그러면 기숙생들은 덜덜 떨 수밖에 없죠. 아주 엄격하고 매서운 사감이죠. 이 B사감은 러브레터를 아주 싫어합니다. 기숙생에게 오는 편지들을 사감이 다 검사를 하니까 다 이 B사감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읽고 그게 러브레터면 분노를 참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고 손이 발발 떨려요. 그리고 수신자인 학생을 부르죠. 그 학생은 영문도 모르고 수업 마치고 일단 불려가는 거죠. 사감실에 들어가면 일단 사감은 화부터 내죠. 편지를 내놓으며 이거 누구한테 온 거냐 묻죠. 학생은 수신인에 자기 이름이 써 있으니 자기한테 왔다 답하죠. 그럼 누가 보낸 거냐 물어요. 그런데 학생은 진짜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하면 B사감은 너한테 왔는데 네가 몰라? 라고 화를 내요. 발신자는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라고 학생이 답하면 B사감은 어디서 분명히 만났을 거라고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회에서 누군가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말하라 하고 그때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사내의 눈이 어땠는지 표정이 어땠는지 미주알 고주알 캐내며 학생을 들들 볶아요. 그렇게 2시간이 넘게 학생을 볶은 후에는 B사감의 훈계가 이어집니다. 사내는 믿지 못할 것이다. 연애는 자유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가 꾸며낸 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B사감은 남자가 기숙사에 면회 오는 것도 싫어해요. 남자가 면회를 신청하면 어떻게든 못 보게 합니다. 그게 연인이 아니더라도 친부모라도 형제라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 돌려보내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그래서 교장이 그러지 말라고 B사감을 타일렀지만 그래도 계속 그래요. 참, 교장이 말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이건. 그런데 이 기숙사에 괴상한 일이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으니 생겼다라고 하기보다는 발각되었다가 더 어울리는 사건이죠. 기숙생들이 모두 잠든 새벽 1시가 되면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누군가가 속삭이며 얘기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들리지 않으니 그냥 어디선가 새들어오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밤에 누군가 깨서 이 소리를 들어도 혼자 들으니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수수께끼가 풀려요. 기숙생 중 한 명이 화장실에 가려고 밤에 깼는데요. 그 소리에 다른 2명이 더 깼어요. 세 처녀는 서로 저 소리가 뭐냐며 묻고 궁금해하죠. 그러다가 다른 방에서 누가 얘기를 나누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라져가던 호기심에 불을 질렀죠. 이제 세 처녀는 그 소리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남자의 고백, 여자의 수락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키스가 시작되고 키스가 오래 진행되고 여자는 키스를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냐 하자 남자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해도 길다고는 못한다고 오히려 그것도 짧아서 아쉽대요. 누가 봐도 연애질이죠. 참 신기하죠. B사감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경계가 삼엄한 기숙사에서 남녀가 그렇게 꽁냥꽁냥 한다는 게요. 새 처녀는 생각하죠.
마치 영화처럼 여자가 옷감을 이어 묶어 창문을 통해 내려주면 남자가 거기 매달려 기어 올라오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구경 한번 하고 싶겠죠. 그때 또 다른 분위기의 커플 소리가 들려요. 여자는 남자가 싫대요. 남자는 애걸합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구해주시오. 뭐 난리 났어요. 이쯤 되면 처녀들이 어떻게 견뎌낼 재간이 없죠. 첫째 처녀의 제안에 따라 모두 구경을 가기로 합니다. 처녀들은 자기네 방에서 출발하자마자 깜짝 놀라요. 그 소리가 자기들 방에서 상당히 가까운 사감실에서 나는 거였거든요. 새 처녀는 사감실 앞에 도착했고 셋째 처녀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요. 새 처녀가 열린 틈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사감실 침대 위에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요. 삐사감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번갈아 연기해냅니다. 남자의 역할을 할 때는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 키스를 기다리는 제스처도 취해봅니다. 여자의 역할을 할 때는 새침하게 굴면서 마음에 없는 거절을 하는 연기를 하며 까르르 웃어도 봅니다. 첫째 처녀와 둘째 처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미쳤나 보다고 어이없어 하고요. 셋째 처녀는 불쌍하다며 왜 나는지 자기도 모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이중적인 인간성에 대한 풍자를 그린 소설, 그리고 현진건님의 잔인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 이 소설은 1925년 조선문단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